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 있다라고 보는데 역시 뭐 주요 원인은 뭐 실장님께서 볼 때는 뭐 금리인지 아니면 뭐 경기인지 뭐 또는 뭐 심리인지 뭐 이런 원인이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 계속 주신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도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여전히 가장 큰 변수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제 구조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택 매매 가격 혹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라는 변수의 향방을 알고 싶잖아요. 근데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한 4가지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4가지 덩어리가 가장 직접적인 그 변수가 수요, 공급일 거 아니에요.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니까. 주가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선행 변수가 앞단에 금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책 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가지 정책 제도와 금리라는 이 요인이 수요와 공급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금리의 레벨은 계속 올라왔고, 그리고 금리는 어쨌든 정점을 찍고 이제 더 이상은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 기준금리 관점에서. 근데 시중금리는 먼저 떨어지고 이제는 정점 찍었구나. 시중금리의 정점은 미리부터 찍었구나. 어쨌든 기준금리의 레벨 자체가 높은 건 22년하고 23년하고 비교했을 때 둘 다 부정적인 거지만 22년만큼은 부정적이진 않은 거죠. 수요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것을 이제 반증해 주는 것이 주택 구매 의사를 보여주는, 주택 구매 의사가 언제 많아질까요?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택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믿으시면 누구도 집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떨어지고 사야죠. 근데 주택 가격이 이제 오를 거라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구매 의사가 늘어나겠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주된 지표가 주택 가격 전망 CSI라는 지표인데, 이 값이 어쨌든 저점을 찍고 그 하락 지점에서 완전 저점에서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금리가 정점 찍고, 시중금리가 정점 찍고 살짝 내려왔다. 여전히 높은 금리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주택 구매 의사가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바닥에서는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같은 흐름이에요. 이제 주택 가격 증감률이라는 지표, 결국 우리가 가격을 보고 싶은 건데, 증감률이라는 지표도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지나 이걸 확인하는 그 지표가 마이너스 0.5%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최저점이 마이너스 0.48%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 여전히 떨어지고 있지만 떨어지는 그 정도는 조금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같이 수요에 맞물리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정책적인 요인도 봐야 되는데 여전히 공급은 확대하죠. 왜냐하면 신혼부부 공급이라든가 뭐 공급 확대는 지난 정부든 현 정부든 똑같이 유지하는 정책이 딱 하나예요. 그게 아파트 공급량 늘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리는 그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까 공급량은 여전히 23년에도 늘어나요. 이건 부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리고 정책 제도적인 측면에서 22년까지는 규제가 많이 도입됐었죠. 규제 풀기 시작한 건 23년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선정한다든가 이런 규제 대상 지역, 뭐 LTV, DTI 금융 규제도 있고요. 또 세제 규제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 지원도 있어요. 주택자금 대출. 주택자금 금융공사에서 마련한 그런 특례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정책적으로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인데 나 이미 돈 많은데 이 정도 떨어졌으면 사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다면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수요라는 측면은 22년보다는 나은 거예요. 여전히 안 좋지만 공급이라는 측면은 22년보다 더 나빠요. 그리고 금리라는 측면도 22년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옆에 정책 제도적인 면에서는 22년보다 훨씬 나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22년에는 금리, 거시경제적 여건도 누르고요. 정책 제도적인 여건도 누르고요. 공급 여건도 누르고요. 수요 여건도 누르는. 손이 4개 있으면 4가지 손을 다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집값이 급격히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23년 들어서 어쨌든 정책 제도적인 여건은 끌어올리죠. 힘이 덜해지는 것.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만든다. 이 정책 제도가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요. 수요 측면도 아직도 누르는 건 맞지만 누르는 힘이 좀 줄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3년 연내에도 집값 하락세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겠지만 하락률 기준으로 저점은 이미 찍었을 수 있다. 23년 1월이나 22년 끝자락에 그 저점은 통과한 거고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증감률의 그래프는 0 밑을 맴도느냐 여부가 더 중요하거든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마이너스 그 폭을 좀 줄여나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23년 중후반쯤에는 그래도 매수 시점을 가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무주택자 여러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가지실 때 23년 지금 1분기에 덜컥 우리 동네 집값 다 떨어졌어 하면서 덜컥 사시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야기될 거라고 판단한다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하락률이 마이너스 0.5에서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 그런 지점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 시점을 좀 노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한국은행 CSI 이제 조금 지표가 약간 반등했다라는 게 역시나 예전에는 모든 네 가지를 눌렀는데 지금 수요라든지 뭐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부양에 가까운 그런 규조로 하다 보니까 반등하는 효과를 줬다. 근데 뭐 여전히 수치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한참 못 미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수요 측에서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의 수요자가 있다. 잠재적으로. 뭐 영원히 집 못 사는 사람도 있겠고 집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요자가 잠재적으로 100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절대 다수가 90%에 해당하는 다수가 집값은 떨어질 거야. 나중에 살 거야. 라는 믿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는 집값 이 정도 떨어졌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맞는 판단일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이 정도 떨어졌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만큼은 이런 규제 완화나 뭐 제도적 장치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세가 22년에 비하면 개선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